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물류관리론 물류이해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 끊어서 앞쪽에서 물류의 기호는 이제 학자 2명이 있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의 정의도 그냥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물류 관련 용어는 뭐 로크레미틱스, 로지스틱스, 머틀리얼 핸들링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냐라고 물어보면서 오지선다를 쓱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물류 용어 정리가 3S1원, 그 다음에 7R, 물류의 정의, 그 다음에 이 물류에 대한 기능, 장소, 시간, 수량, 품질, 가격, 인격. 각각 6개니까 오지선다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달 물류서부터 지금 회수 물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요건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요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약을 해서 그 요약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전반적인 정의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반적인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의도 있고 그런데 뭐 책에 대한 구성이 또 요것만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그 외적인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조달 물류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 원료 공급업자에서 생산 공정까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원자재 공급자의 생산 기업, 생산자까지 전달되는 거. 그래서 물류의 시발점에서 자,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 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물류 활동. 자, 생산 활동은 뭐였어요? 아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생산 활동은 그 생산 공장에서 물류 배송센터까지. 그래서 생산 기업 내 공장에서 작업 자체가 수행되는 물자가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자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까지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 물류는 물류 배송센터에서 고객 소비자까지 이게 판매 물류죠. 그래서 생산자의 창고에서 유통업자 거래처 거쳐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된다. 생산 활동 이후 완료되는 거죠. 완제품이 판매로 출고되어 고객 인도될 때까지 물류 활동. 그다음에 회수 물류라는 자체는 고객에서 다시 생산 공장까지. 그래서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우리가 팔레트나 이것들을 다시 또 회수해야 되잖아요. 제품 상품의 판매 물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팔레트 컨테이너 등 같은 물류 용기에 회수하는 물류 활동이다. 자, 반품은 이제 소비자가 주로 이 반품이라는 것은 물류 배송센터에 다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판매되는 제품이나 상품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하는 물류 활동이다. 자, 폐기는 이 폐기잖아요. 폐기물 처리. 그래서 파손 또는 진부화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 폐기된 물류 활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자, 어차피 저한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킬이에요. 폐기는 폐기 들어가고요. 반품은 반품 들어가고 회수가 회수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자, 그럼 조달이 나오고 생산이 나오고 판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판매는 여기밖에 없네. 판매는. 그 다음에 조달이라는 자체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조달처. 근데 생산 공정이 좀 헷갈리죠. 그럼 조달이 나오면 조달, 판매가 나오면 판매. 그 외에 생산이 나오더라도 생산만 나왔다. 그러면 생산 물류. 요거가 이제 이렇게 된다. 생산되기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도 좋아요. 다시요. 판매는 판매, 회수는 회수, 반품 반품, 폐기는 폐기. 그 다음에 조달과 생산이 헷갈리면 조달 나오면 조달, 내 생산과 조달이 같이 나오면 조달, 내 생산만 나오면 생산 물류. 이렇게 가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제 강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딱딱 끊어서 이 문제를 맞추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물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어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순물류와 그 다음에 역물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물류는 이 포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정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정의는 가져가셔야 돼요. 자, 고객에게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원자재, 제공품, 완성품 및 관련 정보 흐름을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 관리하는 프로세스다. 이게 숙물류고요. 그럼 역물류는 뭐냐? 반대잖아요. 역물류는. 그럼 역물류는 반대니까 어떻게 이제 되겠어요? 역물류 자체는 리버스예요. 리버스. 소비자에서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상품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역물류라는 자체가 이제 아까 이제 폐기 물류 이렇게 역해서 가는 역물류다. 순물류와 역물류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물류 환경과 정책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찍어 드릴 수 있는 거는 환경 물류의 정의겠죠. 만약에 낸다면 환경 물류의 정의를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별표는 하나짜리입니다. 하나짜리. 자, 그러면은 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라는 자체가 요즘 이제 그린 마케팅. 그래서 환경에 대한 뭐 폐기 처리 같은 것도 환경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얘 단독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환경 물류 환경이라는 자체가 나오죠. 환경을 중시하는 물류 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최근에 이 그린이에요.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조에 맞는 물류의 발전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나오면 환경인데 이런 거 떴어. 녹색 성장 정책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환경 물류 찾으셔야 되고, 자, 물류 활동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이거 환경이 떴기 때문에 힌트를 줬지. 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물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녹색 성장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이거 환경이지. 그 수송수단 선택도 환경 물류에 대한 일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류를 쭉 나열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잡동사를 뭐 집어넣겠지. 역물류, 폐기물류 이렇게. 그래서 환경 물류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딱 맞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환경 물류 제가 집어넣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전반적인. 그러면 물류에 대해서는 환경 물류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물어본다면 뭐 문제점 같은 건 물어보겠죠. 국내 물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뭐니?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봐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라는 거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 포인트만 한번 잡아드린다면, 자, 일단은 1번을 가져가셔야 돼요. 물류의 기계화, 자동화 및 일관 수송을 위한 물류 어떤 시설. 자, 이것도 나중에 오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시설과 어떻게 돼요? 그 시설과 그 장비의 표준화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 자체가 이제 어떤 표준화가 잘 돼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류 정보화가 좀 부진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정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따로 배우시는데 정보 자체가 부족하고요. 자, 물류관리사 저도 자격증으로 전문가가 되지만 어떤 전문 인력이 또 부족할 수 있어요. 물류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류관리사 취득하려고 하시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대부분 수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물운송론에서 가장 많이 제가 추천하는 건 화물이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 수송에 대한 치중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화물 자동차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합리화시키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추진 방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장에서 포장 규격 표준화 및 포장 기술의 자동화가 낮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제가 찍어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흘러가게 되면은 추진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보죠. 그럼 추진 방향은 자, 요걸 연결시킬게요. 아까 앞쪽에서 물류 활동의 문제점에서 뭐가 있었냐면 화물 자동차 이용한 도로 수송에 치중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자,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운송에 대한 구조의 합리적 개편으로 도로 중심의 화물 수송 구조를 철도, 아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죠. 요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화물에 대해서 나중에 카문 자동차의 도로 운송이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차가 우리가 이제 도로가 막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개인에 대한 그런 피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좀 줄이고 또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물류 우리가 환경 물류로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서 어떻게 좀 더 합리적 개편으로 가자. 도로 중심의 화물 수송 구조를 철도나 연안 해운 중심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이제 물류 관리론을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화물 운송론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어떤 트렌드를 바꿔보자라는 거는 조금 한 번쯤은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가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전반적인.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한번 그 물류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물류의 기능이 쫙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기능이 있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여기서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재화의 용역을 그 효용가치가 높은 장소에부터 낮은 장소로 이동시켜 효용가치 차이를 극복하는 활동이다. 자, 물류는요, 경제적인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물리적으로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켜요. 즉, 재화와 용역을 그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그 이동시켜 효용가치 차이를 극복하는 활동이다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기능이라는 자체를 쫙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쪽 기능에서 장소적 기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럼 전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낮은 걸 높은 걸로 가지 높은 걸 낮은 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적중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적중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강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 걸로 6강의를 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갈 건데 기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중 예상 문제는 제 경험의 노하우에 의해서 기출 문제가 나왔던 문제 이외에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 문제를 좀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랑 중복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중복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 나름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예상 문제로 생각하시고 기출 문제랑 접목해서 보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물류 활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게 강조했던 거는 기출문제 위주고 자, 이건 예전에 좀 나왔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5번이에요. 자, 세계 경제는 빠른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물류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따라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자, 세계 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 가속화되고 우리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로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 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음 가죠. 예상 문제 여러분들. 예상 문제. 자,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물류 영역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가 전반적으로 이 없는 것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더 플러스해서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사내 물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내 물류. 사내 물류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나왔고 좀 이제 끊겼는데,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거 본다면, 이 물자의 조달에서 완성품의 공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생산업자의 생산된 완제품 출하 시부터 판매 보관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활동이에요. 이게 사내 물류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조달, 생산, 판매, 반품은 다 했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반품이 나오죠. 근데 반품이라는 자체가 안 나와도 이 되돌아갈 때까지 어떤 제품의 하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한다. 이런 것들을 살짝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는 판매 나오잖아요. 생산은 생산 나오고, 조달은 조달 나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받고, 자, 문제도 철저히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문제를 혼자 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보죠. 아, 여기입니다,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가 중요했어요? 3S1L과 7R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물류가 8R이 있습니까? 아, 우리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8R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7R이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3S1L. 자, 요거 세 개에다가 로. 맞죠? 물류에 대한 물류는 제3의 이익원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건 참고를 하고요. 자, 물류에 대한 그 견해에 따라서 드러커가 암흑의 대륙 또는 이윤의 보고다. 이런 것도 이제 옳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물류에서 앞쪽에서 이제 정의해서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통 가공이나 정보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정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제가 찍었던 것이 아웃라인이 딱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회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 앞쪽에 물류의 기원 자체는 참고적으로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학자에 대한 견해에 의해서 뭐 경영을 생산, 유통, 조성, 수요 창조, 물적 공급, 그 다음에 마케팅 기능에서 이제 교환, 물적 공급, 보조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풀어봤던 게 3S1, 그 다음에 7R, 그 다음에 기능, 물류의 영역.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특히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전반적인 예상 문제입니다. 기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가서 뽑아서 거기다 집어넣지는 않아요. 제 나름대로 노하우에서 기출에 나왔던 지문 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꼭 추려서 공부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물류의 이해는 8문제예요. 근데 물류 관리와 마케팅 물리는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강의를 어차피 이제 좀 장으로 끊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딱딱 끊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2장은 10문제가 출제가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 관리와 마케팅 물류인데요. 앞쪽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정의와 이 물류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우리가 내용 볼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물류 관리의 개념에서는 자, 일단은 이 어때요? 원재료 조달과 제품의 생산, 소비 길이까지 어떤 목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까지 수반되는 물적 유통의 제반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저 어때요? 그 비용과 절감과 재화의 시간적, 공간적 효용 가치를 통한 어떤 시장 능력에 대한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 시간적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기와 어떤 사용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걸 조정한다는 거죠. 그 가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까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거를 효용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물류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자, 들어가 보죠. 자, 물류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원가의 저감과 재화의 시간적 공간적 효용가치 창출에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다. 그래서 이 코스트를 주는 게 중요하죠. 원가의 절감, 그다음에 제품의 재화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 효용 가치를 창조를 위한 시장 경쟁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류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차별화된 제품 생산의 요구 증대로 인해서 물류 비용 감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물류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의 향상, 판매 촉진 등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판매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물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점점 기업 활동에 대한 특성상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비해서 자, 물류비의 절감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에 대한 것이 좀 줄이고 변동비 성격에 띄는 것들을 좀 조정해서 가자. 자, 고객에 맞아야 되죠. 요거는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향상에 중시돼서 발맞춰 나가자. 그다음에 포장, 하역, 보관, 수송에 대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서 정보 처리에 대한 급속한 기술, 혁신 물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물결로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그 물류 관리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느냐? 아, 제품이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더라.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나라마다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 가자. 자,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가자. 물류비의 절감이다. 고정비를 좀 줄이고 변동비에 대한 성격을 갖고 조정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류 관리의 역할은 뭐 그냥 그 의미만 살짝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되는 게 자, 어떤 걸 잘하냐면 관점이야. 이게 개별 기업 관점이니 국민 경제적 측면이니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측면은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코스트,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다. 자,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거에 이제 물류가 기여하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개별 기업 측면보다는 국민 경제적 측면이 출제 가능성은 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구입과 제품 판매에 관련된 제 업무에 총괄하는 물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 물류비의 절감, 그다음에 구매, 생산, 판매 부분을 지원하는 정보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되므로 서비스의 경쟁 즉 소비자 욕구에 부합되는 물류 서비스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기업 측면이다. 근데 출제원들이 국민 경제적 측면을 좀 다 달래요. 물류가 기여하는 게 어떤 이 국민 경제적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좀 별표를 치라고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 이 제목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키포인트만 잡을게요. 생산 전반의 어떤 유통 효율을 향상시키자. 자, 물류가 기여하는 거야. 물자 흐름이. 그 다음에 품질 유지와 정시의 배송. 자, 소비자한테 질적으로 향상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정시 배송. 요새 막 경쟁이 심하잖아요. 우리 업체, 유통업체끼리.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자. 자원의 효율적인 어떤 그 이용에 더 기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균등한 어떠한 그 지역 경제의 발전. 자,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투자를 해서 고용을 더 창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균등한 지역 경제 발전, 인구의 지역적인 편중을 억제하자. 자, 물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 증강과 각종 설비 투자에 대한 기회부여, 도시 재개발 환경, 생활 환경 개선에 또 이바지하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물류가 기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류 합리화는 상품 흐름에 대한 합리화를 초래해서 상거래 대형화를 유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딱 느낌이 확 오는 게 여기에요. 원칙. 자, 우리가 딱 보면 딱딱딱 끊어진다면 딱 객관식으로 딱 이제 원칙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딱 그 키포인트를 여기 탁 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원칙이니? 탁탁탁. 그럼 우리가
9가지 원칙이 있어요. 또 경제적인 원칙서부터 핵심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자, 경제성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좀 더 그 가장 우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물자 공급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어떤 원칙이다. 자, 물자라는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보관, 하역, 단위 적재, 유닛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신뢰성이 원칙이다. 자, 신뢰성 원칙은 시기와 장소와 사용되는 또 공급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속되면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 자, 이 보호라는 자체는 물자가 이동 중에서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제 파손되지 않게끔 잘 생산, 유통, 소비 분야의 물자 저장 시설을 보호하고 물자성 또는 운반과 정해서 도난 어떤 방식, 화재 파손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간편성입니다. 우리가 유통 중 복잡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간편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자는 거고요. 자, 균형성은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필요한 물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성, 불균형해서는 안 되는 균형을 이루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뭐 권한에 대한 원칙, 집중 지원의 원칙, 추진 지원 원칙, 적시성의 원칙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많이 이제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단어에 대한 용어거든요. 이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경제성이라는 건 어디서나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가 어렵냐면 난이도가 얘가 세요. 물류 관리 지표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딱 느낌 오는 게, 이게 분수도 있고 막 그 어떤 수식이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는데, 이 지표라는 건요, 관리 기준, 어떤 우리가 전반적인 그 지표라는 거는 관리 기준, 물류 관리의 표준화, 물류 합리율을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류 생산성 지표는 뭐냐? 자, 이거 정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얘는 어때요? 물류 활동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인풋은 우리가 실제 투입되는 것이고, 아웃풋은 실제 산출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산출을 실제 투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이라는 게 인풋이잖아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건 어떤 사용되는 자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급료 지급에 대한 인적 자원, 그다음에 건물, 장치 등 물적 자원, 특허 같은 기술, 소비된 에너지, 뭐 기타 재무 지원이 되겠죠. 자, 아웃풋은 이게 결과예요.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적인 면. 그래서 이 결과가 판매 수량이 될 수 있고, 뭐 중량이 될 수 있고, 용적, 매출액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풋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족, 서비스 지표가 되겠죠. 그럼 서비스 지표는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물류 서비스 지표는 어떤 운송에 대한, 물류 활동에 대한 서비스 욕구치에 대한 그 해당 서비스의 충족치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요구 중에서 어떤 그 서비스의 충족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중 얼마나 충족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류 이용지표. 요거는, 자, 일단 요게 물류 시설에 대한 그 이용지표죠. 그래서 실적치가 있으면 실제 그 어떤 실적치가 있으면 이용 가능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고에 물건이 1000개를 수용할 수 있냐, 한 달 뭐 100개를 보관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시설의 이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실적치에 대한 비율을 일반적으로 물류 관련시설, 기기장치 등의 분석 속도로서 사용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물류 업적 지표. 그러니까 물류의 계획치에 대한 실적치의 비율을 말한다. 예산 관리의 중심으로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지표다. 자,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물류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적을 내겠느냐. 그래서 충족치에 대한 계획치, 예산 관리를 중심으로 폭넓게 이용하는 것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비용 관련해서. 그래서 예상의 관리가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에는 제가 다시 복습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염리 힘드시더라도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었다 가시죠.